현대자동차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이 데드라인을 넘겼습니다. 광주시는 2, 3일 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지원과 지역사회 기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현대차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광주 전남 수능시험 고사장에서도 큰 탈 없이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난이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원이 중단됐지만 광주시 의원 절반 이상이 조례 폐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이 데드라인, 즉 협상 마감 시한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오늘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끝장 협상에도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이끄는 광주시 협상팀은 오늘까지 이틀 동안 현대차와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팀은 어제 현대차와 협상 직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마치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또 무산유기를 넘겨 주말까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주말을 넘길 수도 있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스스로 오늘까지로 정한 협상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광주시는 국회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모두 끝내는 오늘이 마감 시한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가 늦어지고 있고 쪽지 예산 등을 통해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며 시간이 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쟁점이 뭐냐고 묻자 협상팀은 말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교착 상태 속에서 막판 극적 타결이나 사업 좌초론 등 갖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의 협상 정권을 맡긴 노동계는 양보할 건 다 양보했다며 협상 전망을 밝게 봤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광주시와 노동계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뭔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계는 광주시와 만든 새로운 합의문이 그동안 현대차와 가장 첨예하게 부딪혀왔던 쟁점인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 백지수표를 준 격이라고 자평해왔습니다. 실제로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협상에 들고 간 투자유치 추진단 합의문에는 생산직 초임을 명시한 부분이 없고 근로시간도 실정법 준수 정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생각은 달랐습니다.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문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현대차 측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측은 임금 교섭과 납품 단가를 연동한다, 적정 단가 보장 장치를 마련한다는 대목 등 원하청 관계 개선 항목이 별개 기업인 협력사 단가 인상 보장을 의미해 시장 논리나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사 책임 경영 항목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동계 현대차가 이견을 유지해온 근로시간과 적정 임금에 대한 견해차 역시 협상의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합의문에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광주 지역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향후 광주형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예고 등 격렬한 반대 역시 협상을 얼른 타결하긴 어렵게 만드는 외부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근 산재 승인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환경미화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미화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산업재해로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만큼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와 자치단체에 요구했습니다. 또 미화원들이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뒤 승인을 받기까지 11개월이나 걸린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광주시의원들에게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폐지에 찬성한 의원은 장현주, 김용집, 김광란 의원 등 10명이었고 나머지 13명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회의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광주 시민보다는 새마을의 눈치를 더 의식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도 4만 명 가까운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라고 하는데 수험생들은 어땠을까요? 남궁욱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고사장에 들어섭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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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10분 입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각, 한 학생이 정신없이 뛰어들어갑니다. 어머니는 교실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 먹은 대로 고생했으니까 이제까지 잘 되기를 바라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아이가 도시락 가져가는 것을 깜빡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전화 주세요. 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붓고 교문 밖을 나선 학생들의 표정엔 후련함과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정말 좋습니다. 오늘 지금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일단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죠. 이번 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 금년 수능 시험은 작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 작년과 좀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3만 8천여 명이 시험을 치른 가운데 결시율은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작년과 달리 큰 탈 없이 마무리된 올해 수능. 이제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입시 전략을 짜는 일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 신용카드 쓰기가 머쓱해서 현금 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택시 결제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현금보다는 카드가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99.9% 카드 결제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선불식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결제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영수증에는 결제 정보에다 택시 운행 정보까지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분실물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몇 킬로를 달려왔고 요금 얼마 나왔고 어떤 그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수증을 받으면 나중에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도 연락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 카드 결제 비율은 여전히 50%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뒤 소액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기가 승객과 운전자 모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드 결제 실질 수수료의 50% 정도를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이 적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카드 결제를 이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금액도 이제 지원 폭을 넓혀가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 지역 택시 요금이 내년부터 500원 가량 오를 예정인 가운데 택시 업계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카드 결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음주운전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112건 접수돼 3건에 그쳤던 이전 달 같은 기간보다 109건, 3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9건의 음주운전자를 검거했고 나머지는 발견하지 못하거나 오인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에 떨어진 손가방을 주워 가져간 혐의로 51살 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수안동의 한 도로에서 32살 이모 씨가 떨어뜨린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800여만 원을 주워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이 씨는 새 차를 사기 위해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차 지붕 위에 올려놓은 사실을 잊고 달리다가 손가방을 떨어뜨렸고 임 씨가 검거되면서 돈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 교수 송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것이라는 발언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송 씨를 파면했습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는 광주 전남 사립유치원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추가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의 172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97%가량이 처음 학교로에 등록했습니다. 전남은 110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85%가량이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사립유치원 1개만 처음 학교로에 등록했는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감사와 재정 지원의 차등을 우려해서 참여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